1910년 3월 26일 안중근.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숭고한 별이 되다. 1982년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당시 문부성이 한국, 중국, 근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본 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하면서 역사 왜곡 이슈가 터졌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문부성의 일방적인 수정에 항의하는 교과서 집필진의 항의가 있었고, 일본 내 여론도 문부성 비판으로 흘러가면서 한국 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500여 원의 국민성금을 기초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였다. 독립기념관 등 80년대 건축된 대형 건축물들은 1988 서울 올림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시각이 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공보부에서는 대형 독학 문화공간의 거대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 중앙청호 건물의 국립중앙박물관 전환,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건립되었다.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시설을 만들려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다. 독립기념관이 천안 목천에 들어선 이유는 이 일대가 유관순, 이등령, 조병욱 등 여러 독립지사들이 태어나 활동한 곳이기도 하고, 1970년대 말 박정희가 행정수도 이전지 중 하나로 고려했던 곳으로 교통과 지세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6. 설립 발기인 선정부터 말썽이 일었다. 이들은 부랴부랴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전국수진위원회를 구성 후 발기인 명단을 발표했으나 이들 중 수십 명이 친일부역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결국 마지못해 이들 이름을 빼고 다시 위원회를 꾸렸다. 독립기념관의 상징적 건축물로 기념홀의 역할을 한다. 길이 126m, 폭 68m, 높이 45m에 이르는 규모이며 동양 최대의 기와집으로 설명된다. 전통 건축물의 막대지 분양식을 본따 설계되었으며 기와는 구리로 제작되었다. 현판은 서예가 일중 김충현 선생이 썼으며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았다. 내부에는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한민족의 기상을 담은 거대한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각가 김영준이 만들었다. 태극기를 들고 앞을 가리키는 인물을 필두로 여러 인물들이 그와 함께하는 형태의 분상인데, 온몸을 바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신 순국 선열들의 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986년 원래 개관 예정이었던 8월 15일을 불과 열흘 남겨둔 8월 4일에 화재가 발생해 본관이 불타개관이 무기한 연기된 일이 있었다. 부실한 전기공사에 의한 스파크가 원인이었는데, 지붕 하부가 가연성 높은 가마 플라스틱 자재의 송판, 루핑 등으로 덮여 있었으며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기능공이 무자격자라 380V짜리 선을 110V 선에 연결한 게 화근이었고, 지붕 부피에 맞는 소방시설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수화전은 있어봤자 물줄기는 30cm밖에 안 걷었고, 준공 전이라 자체 소방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할서인 천안소방서는 지리상 13km나 멀리 있었고, 건물 앞은 계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화재 진압 차량이 오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져서 여러 사람이 쇠고랑을 찼다. 정권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또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당시 중동건설 붐이 꺼지면서 건설 경기 불황을 겪었던 터라 최저가 위주로 덤핑을 하면서 현대전업에 싼 값으로 하도급을 줬고, 현대전업 측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능공 6명 중 4명을 무자격자로 한 게 원인이기도 했다. 이로써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의 일간제를 통해 사과 광고를 내고 복구비 전액을 자체 부담한 후 내연재로 재공사하여 1년 뒤인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했다. 이 건축물은 건축계에서 논란의 대상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한옥의 형태를 한 현대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기능과 상관없이 과거 건축 양식을 콘크리트로 모방했다는 비판과 건물의 성격이나 역사를 생각한 타당한 전통 계승의 결과물이란 옹호가 대립하고 있다. 건축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월간 스페이스 선정 한국현대건축 태작과 같은 리서치에서도 목록에 오를 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시청과 같이 자주 거론되는 건물이다.
개관 이후부터 광복절 기념식장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1987에서 1994년, 1996에서 1997년, 1999에서 2004년, 2019년에 광복절 기념식이 여기서 열렸다. 현재 있는 전시관은 2017에서 2022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것들이며 이외에도 10여 년마다 크고 작은 개편을 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전시관의 이름들은 순한글 형태로 바뀌는 추세다. 주차장에서 주요 전시관들까지의 거리가 꽤 되는데 편인이 아이나 노약자, 장애인을 동반한 관람의 경우 이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제1관은 결의의 뿌리관으로 나라의 오랜 전통을 테마로 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전시품들이 줄을 이룬다. 제2관은 원래 근대민 조금동관이었으나 2008년부터 결의의 실험관으로 바뀌어 개화기와 일제의 침략 과정,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통치를 전시하고 있다. 제3관은 결의의 함성관으로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전시하고 있다. 제4관은 평화누리관으로 독립정신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인터랙티브 영상이 전시되어 있다. 제5관은 나라 되찾기관으로 독립군의 항쟁을 전시하고 있다. 제6관은 원래 임시정부관이었으나 2022년 새로운 나라관으로 개편되어 민중문화 수호운동과 국내외의 다양한 독립투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투쟁 등을 전시하고 있다. 리모델링의 결과로 전시관 조명이 상대적으로 밝아지고 임시정부 모형이 철거되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8. 제7관은 원래 대한민국관이었으나 2008년경에 폐지된 이후 현재 체험 전시와 특별 전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관의 기능은 이후 세워진 서울 광화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진 셈이 되었다. 홍보관은 원래 사무실이었으나 2017년 리모델링 후 개관했다. 주제는 독립기념관의 역사다.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간사 1명을 두는데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구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장은 김삼웅, 김주연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이 관장을 맡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한시준 전 단국대학교 교수가 관장으로 임명되며 처음으로 학계 출신 관장이 임명되었다. 2001년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의 마지막에 등장한다. 역사가 원래대로 돌아간 후 2009년에 독립기념관에 사카모토 마사유키가 독립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2009년작 KBS 수목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연기훈과 조명호의 회담 장소가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이다. 네이버 웹툰 사람의 조각에서 생존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등장한다. 비록 중반부에 한납되기는 하지만 복구를 마쳤는지 후반부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주둔하며 생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등 좀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요 안전지역으로 기능한다. 독립기념관 외곽에는 1995년 철거된 조선총독부 청사의 첨탑과 석재의 일부를 전시해 놓은 조선총독부 절거 부재 전시공원이 있다. 본 전시관이 있는 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라 찾는 발길이 적구와 꼭 가볼 만한 장소 중 하나이다.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면적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 전시공원에는 이렇게 부재들만 전시할 계획이 아니라 총독부 건물 전체를 해체 후 옮겨 재건하여 전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 서쪽 부지에 복원하여 항일운동 기념관으로 쓸 예정이었다고 한다. 서쪽이 해가 지는 방향이라 저물어버린 일제의 세력을 고스란히 상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고 결국 건물은 철거되어 일부 상징적 석재만이 전시공원으로 이전되었다. 이전 복원 비용이 철거 비용을 상회했다고 한다. 외곽에 조성된 밀레니엄 숲의 철로가 놓여있고 구형탕행 무궁화호 객차 2량과 4007호 디젤 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다. 한때는 이 객차들을 이용해 열차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찾는 발길이 없어서 금방 없어졌고 원래는 운행 당시에 도색이었으나 현재는 태극무늬가 들어간 백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창문이 깨져 있고 도장 상태도 영 아니어서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평수로 12만 평이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내의 모든 곳을 하루 안에 다 가보기는 어렵다. 결의의 탑, 백면모, 결의의 마당, 결의의 집, 제1에서 6전시관 보고 원형극장에서 시간 되면 4D 영화를 보는 식으로 관람을 마치는 게 가장 짧고 일반적인 코스인데 이게 4km가 넘는다. 추모의 자리나 대숲쉼터, 솔숲쉼터, 통일영원의 동산이나 조선총독부 잔해 전시장소 같은 곳까지 가보려면 아예 작정하고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돌아다닐 각오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시품은 무료품이다. 진품 유물들은 제7전시관 쪽의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다. 결의의 집 지붕 처마에는 겨울철에 대형 고드름이 생겨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열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결의의 마당에는 수백 개의 태극기가 기함된 성역 같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태극기의 숫자는 광복을 상징하는 815개이다. 그리고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동일 크기의 석조로 재현해 놓은 비석이 있다. 국내 최대 크기의 비석이라고. 독립기념관 진입로 로터리에 있는 청동 조형물은 고난 극복의 한국인상인데 원래 제3전시관 안에 있었으나 현 위치로 옮겨졌다. 이후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전시관에 전시 중이던 3.1 정신상을 로터리로 옮겨 전시하는 중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사가 신문을 찍어낼 때 사용했던 윤전기가 제6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들어 안티조선 운동과 더불어 조선일보가 저질렀던 친일 행각이 드러나자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 끝에 2003년 해당 전시물이 철거된 적이 있었다. 1987년 광복의 동산에 세워진 홍난파 선생과 강나무란 비석이 있었으나 위와 비슷한 이유로 2015년에 철거되어 단제문이 설치되었다. 결의의 집 앞에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진 건립비가 있었으나 2007년에 철거되어 외곽으로 이전되었다. 전두환 이름이 들어있는 기념식 수 표지석도 함께 철거했다고 한다. 독립기념관 본 건물 오른쪽에 C-47 수송기 기체가 정태보존 처리되어 있다. 수직미익에 45만 1123이라고 적혀있다. 2016년 3월부터 전시하고 있다. 해방 직후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할 때 타고 온 항공기이다. 다만 실제로 임시정부 인사들이 타고 온 항공기는 아니고 그것과 같은 기종을 구입, 복원한 레플리카에 가깝다. 1987년 개장 직후 무질서로 난장판이 된 독립기념관의 모습이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바 있다. KBS 9시 뉴스도 보도했다. 대한민국 국군신분의 군인이 개인휴가 기간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경우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주 1일의 휴가가 보상으로 제공된다. 포상휴가가 아니다. 보상휴가이다. 안내센터에 방문하여 휴가쟁의 도장을 찍어서 소속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